안녕하세요. 마음을 요리하는 힐링 부엌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요즘 간단하게 많이 드시는 돼지 목살 솥밥을 준비해 보았어요. 둘째 딸이 자기도 먹고 싶다고 주문해서 동시에 솥밥 2개를 하게 되었네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청년들 사이에서 자조적으로 내뱉던 말들이 있었지요. 지옥 같은 나라, 불길로 뒤덮인 땅이라는 헬조선, 미래가 보이지 않는 한국을 탈출하고 싶다는 탈조선, 노력하라고 말하는 기성세대를 냉소적으로 조롱하면서 비꼰 노우력,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생망 등 극심한 경쟁과 낙오로 인해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대유행하던 단어들입니다.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말들이지만 그때보다 청년들의 삶이 더 나아져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상담실에서 만난 히키코모리 20대 청년을 둔 어머니를 상담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아들이 군대에서도 관심사병이었지만 전역 후 몇 년간 집에 틀어박혀 밖으로 나오지 않고 나서야 부모가 상담실 문을 두드리게 되었는데요. 아들의 심리 상태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본인에 대한 자조 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고요. 문장 완성 검사 등에서도 본인을 너무나 비관적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우울증도 극심한 상태였기에 빠른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를 12회기 정도 상담했었는데요. 아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저절로 알게 되더군요.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 다 통제 욕구가 정말 강한 분들이셨는데요. 부모로부터 서서히 독립성이 만들어지는 중고등학생 시절의 친구 문제까지 깊숙이 관여하고 통제하는 매우 침습적인 부모님이었어요. 한때 아주 가깝게 지냈던 지인의 아들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학교를 거부하기 시작해서 중학교를 자퇴하고 20대 후반이 된 지금까지도 방 안에서만 생활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제가 카톨릭 대학교에서 상담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을 때라서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지인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수용하는 타입이 아니어서 아무런 도움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저렇게 된 이유가 사춘기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가까운 사례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의 많은 청년들이 너도 나도 나 아파요 라고 무건의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왜 이렇게 아플까요?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 있을까요? 과연 자식들의 이 비명소리에 부모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정말 사춘기 때문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제 이야기를 듣는 부모들은 직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자식의 심리적 문제 앞에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모든 원인을 부모 문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부모의 양육 방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인간의 심리적 건강성이 만들어지는 곳이 가정이거든요. 부모거든요. 태어나서 제일 처음 만나는 부모와의 관계가 이후 아이가 성장하면서 맺을 사회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강원도의 한 아파트에서 결혼을 약속한 여친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 기억나시죠? 여자친구를 191회나 찔러서 난도질한 20대의 청년이 가해자였는데요. 그가 그렇게 잔인하게 여친을 죽인 핵심 원인은 깊은 내면 속 수치심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신지체냐라는 그 한마디가 그토록 잔인한 죽임을 당할 정도의 폭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에게만큼은 내면 깊숙이 감추어두었던 그 수치심을 분노로 폭발하게 만든 촉매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정신과 교수가 교도소에 수감된 폭력사범들을 25년 동안 연구 관찰했는데요. 범죄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같이 모두 자기 존재에 대한 모멸감, 즉 수치심이라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폭력을 유발하는 진짜 감정은 분노나 증오심이 아니라 내면에 깊이 숨겨져 있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억압하거나 표출하거나 조절하는 방식으로 표현되는데요. 화가 나는 감정을 꾹꾹 누르기만 하다가 그 억압된 감정의 1도가 더해지면 임계점을 넘어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분노 감정은 축적되기 쉽고 다른 문제로 확장되고 가득 차게 되면 캔이 폭발하듯 결국 터져버리게 됩니다. 결과 매우 파괴적이죠. 자신에게 터질 수도 있고요. 바깥으로 터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터지면 자학하고 비난하고 자기를 미워하게 됩니다. 심하면 자해하거나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죠. 만약 바깥으로 향하게 되면 죄 없는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아무 연관도 없는 힘없는 약자에게 분노를 발산하게 됩니다. 심리적 건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적절한가입니다. 흑과 백의 이분법적인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은 적당한 정도. 조절 능력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조절한다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에요. 수용과 이해가 필요한 건강한 마음의 힘입니다. 이런 마음의 힘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어린 시절 부모님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아기였던 그때 가장 가까이에서 빠르게 필요를 채워주었던 그 사랑의 보살핌이 옹알이에 눈맞춤 해주고 반응해 주었던 따뜻한 그 시선이 깃털같이 연약한 피부에 부모님이 36.5도가 더해졌던 그 따뜻한 체온 때문에 만들어진 힘입니다. 백지 상태인 아기는 부모라는 안전지대에서 마음껏 세상을 탐험하면서 자신과 타인, 세상에 대한 마음의 힘을 키우게 되고 주변의 웬만한 자극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안정된 정서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부모님과의 최초의 관계 경험을 심리학에선 애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의 초기의 첫 대인관계인 부모와의 애착은 일생 동안 영속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후 살아가면서 부모님 또는 속한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요, 긍정적으로 강화되기도 하고 또 부정적으로 강화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성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자기를 싫어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라며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과 타인을 바라보는 눈이 긍정적이고 따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늘 부정적이고 왜곡된 시선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받기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을 의식하지 않기에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이 신경 쓰여서 주눅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자녀의 심리적 문제 앞에 부모는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었는데요. 부모들 역시 자기가 아픈지도 모르고 어른이 되었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부모의 부모 또 그 부모의 부모의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메비우스의 띠처럼 반복되어지는 상처의 대문인 인생입니다. 치료가 시작되는 순간은 나의 이 부정적 감정의 뿌리가 어딘지 찾아 들어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아픈 감정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른이 된 눈으로
그 시절의 상처를 다시 해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건 어떤 원리와 비슷하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경험한 학교 운동장의 크기와 어른이 되었을 때 경험하는 학교 운동장의 크기는 서로 다르게 지각되는 원리와 비슷합니다. 어렸을 때는 학교 운동장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공간으로 느껴졌었지만 어른이 된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코딱지만큼 작았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같은 상황을 보고 다른 새로운 시각이 생기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그 상황에서의 가해자에게 반드시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 그때 너무 힘들었다고, 사과해달라고 말해야 합니다. 부모 역시 자신의 문제 때문에 중요한 시기에 자녀들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었다면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미안했다고. 그땐 나도 엄마가 처음이라서 잘 몰랐다고, 미성숙한 엄마였다고, 아빠였다고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알아주길 바라나요?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상처받은 내 감정을 이제라도 솔직하게 말하세요. 화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처받은 내 감정을 말하는 것은 나를 지키는 정말 건강한 습관이랍니다. 오늘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랄게요.